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관할서 일부 경찰관이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네,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게 처음 시작은 폭행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. 지금 금품을 클럽에서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까지 나오고 있다. 자세하게 내용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. 예, 이게 당초 우리 국민들에게 큰 화제가 된 것은 작년에 이 버닝썬 클럽을 이용했던 이제 김모 씨가 그 가드들로부터 되게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본인이 거꾸로 폭행 내지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받고 있다. 이게 세상에 알려져서 화제가 된 사건인데요. 지금 이제 그 후로 이제 경찰이 폭행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일부에서 흘러나온 성추행, 더 나아가서 마약류 이런 거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 7월경이죠. 7월경에 미성년자 출입에 관련돼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 당시 아마 미성년자 어머니가 아마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것이 증거불충분으로 당시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. 명백히 이제 미성년자 출입했던 충분한 의혹이 있음에도 일부 언론을 보면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, 그럼? 상식적으로는 그 의혹이 제기된 출입이 제기된 그 미성년자한테 한번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제로 출입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확인되지 않고 그냥 증거 부족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버닝썬 업체랑 이 해당 경찰서랑 어떤 유착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마침 그 당시 전직 경찰관이 그 A 씨라고 특정하면 전직 경찰관 A 씨가 이 버닝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일부를 경찰에 전달된 여기까지 의혹은 지금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소환 조사를 하던 중에 이제 긴급 체포를 당했죠. 이 A 씨라는 인물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건넨 A 씨가 있고 받은 경찰관도 있을 거고요. 준 클럽의 이제 인물도 있을 거고요. 각각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? 이게 다소 복잡한데요.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 경찰 쪽에서는 이 전직 경찰관이 이제 금품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경찰한테 이제 전달하겠다. 브로커 역할 같은 걸 한 거죠. 어떤 청탁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지금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일단은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건데요. 더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그 경찰관들이 이제 돈을 받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직무와 관련된 특히 이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돼서 이것을 은폐했거나 이런 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 경찰관들은 뇌물 수수가 되겠고요. 이 클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전반적으로 알고 돈이 그 경찰에게 전달돼서 자신들의 업무에 편의를 봐줄 것을 다 알고 전달했다면 이거 뇌물 공여가 되겠습니다.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클럽 대표가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는 2천만 원 정도를 전직 경찰관에게 건넸고 이 전직 경찰관이 또 현 경찰관에게 200만 원 넘는 돈을 넘겨줬다. 누가 받았는지가 사실 제일 큰 관심입니다. 과연 이 경찰관이 누구인가?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될까요? 네,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전직 경찰관과 이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 현직 경찰관은 과거에 강남경찰서에서 같이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로 드러났는데요. 지금 이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그 범죄 혐의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이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몇몇 사람들만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. 당사자들이 입을 닫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계좌로 일부 금액이 계좌로 전달된 게 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경찰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이 증거 파악이 굉장히 쉬운 상태인데요. 근데 과연 이 계좌 말고 드러난 거 말고 현금으로 수수된 거라든가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금품 전달이라든가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 돈을 주고받은 문제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지적을 해주신 그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눈을 감은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일단은 사실은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실 이것이 발각이 되었다면은 영업 정지라든가 행정 처분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. 사실은 이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
뭐 이런 처벌받아서 벌금 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예. 굉장히 큰 그렇죠. 그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. 예. 네,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이 왜 경찰이 이걸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왜 수사를 더 하지 않았냐 이건 예. 직무유기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수사할 대상이 지금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성추행 뭐 아니면은 이런 뭐 불법 뭐 동영상 유출이라든가 너무 수사할 대상이 많습니다. 영화 같은 거 보면요, 뭐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을 사실 많이 봤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좀 쇼킹했습니다. 굉장히 놀랐는데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습니다. 버닝썬에서 형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마약 신고를 포함해서 무려 122건. 그러면 3일에 한 번꼴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. 이 부분은 좀 충격적입니다. 이게 지금 작년 2월 달에 개장한 업체인데요. 예. 사실은 보통 한 달에 10건 정도가 112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 사건입니다. 그 사건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보니까 뭐 폭행, 뭐 마약, 뭐 성추행, 뭐 심지어는 납치 감금도 있고요. 납치 감금. 예, 그다음에 뭐 미성년 출입 뭐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제가 딱 들은 생각은 야 여기 이곳은 뭐 치안 사각지대인가. 그러니까. 예, 사실은 젊은 남녀들이 즐기러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런 즐기러 가는 곳에서 이게 빈번하게 112 신고되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성추행도 마찬가지고요. 예. 예, 이 암수범죄라고 해서 본인이 피해를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알려지지 않는 범죄까지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까 봅니다. 진즉에 문을 닫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 정도로 형사 사건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. 최소한도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 미성년 출입건이 예. 그것이 제대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서 관할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영업정지라도 좀 단기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면은 예. 버닝썬에서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그 버닝썬에서는 그런 어떤 불법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제 현재까지는 금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어떤 자신감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. 작년 그 10월에 이 폭행 사실 예. 또 드러난 거고요. 결국은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패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초반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좀 탓이 아닌가 봅니다. 네,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과 클럽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, 자 그리고 마약 유통에 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글쎄요, 마약 수사라는 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? 이게 체내에서 배출이 되고 나면은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.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제 소위 이제 물뽕이라고 알려지는 네. 마약 이것도 사실은 마약입니다. 네. 이 마약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마약인데 이것이 뭐 12시간 그리고 뭐 최장기간 되려도 24시간 이후에는 그 도저히 이제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마약이라서 굉장히 뭐 이런 클럽이라든가 많이 하겠네요. 예, 특히 성범죄에 많이 지금 아주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마약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그것을 투여를 알지 못하고 투여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벌써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. 배출이 됐기 때문에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물뽕이라는 어떤 마약 같은 경우는 네. 뭐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그 유통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빈번합니다. 쉽게 예. 구할 수 있는.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온라인에서. 이메일로 뭐 받은 적도 있습니다. 그 부상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도 있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예. 이 투여 과정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누가 제조하고 이런 마약 같은 걸 누가 유통하는 건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들이 이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들 예. 이 돈을 전체 몰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이 이 뭐 근절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 마약 유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정리 한번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서울청 광수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강남서에서도 버닝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분이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?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김모 씨 이 성추행 그리고 가드들로부터의 어떤 폭행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. 다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강남경찰서가 있는 그 일부 경찰들이 예. 이 버닝썬과의 어떤 뇌물수수 의혹, 예. 어떤 유착 관계가 일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럼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경찰청 입장에서도 이 광수대가 이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는 부분도 좀 인수를 해서 네. 전반적으로 다 수사를 해야지만이
또 국민들로부터 좀 뭐 신뢰를 받지 않을까 봅니다. 강남경찰도 계속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. 약간의 좀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.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. 승리 씨가 여기 뭐 대표였다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뭐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받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대표라도 법적인 형사처벌에서는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건가요?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뭐 뇌물 전달 과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이 클럽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마약, 성범죄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사실이 지금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요. 근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 단적으로 이 뇌물을 전달한 사람은 그 이모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승리 씨가 과연 그 과정에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가 이 부분은 경찰이 반드시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어떤 운영 사실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. 원래 그 대부분의 그 회사 이 수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표들은 다 몰랐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. 그래서 네. 일단은 이 돈을 전달하고 있는 이모 대표부터 예. 그 이른 시간 내에 지금 조사를 지금 참고인 조사인데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피의자죠. 피의자로. 예, 이미 뇌물 전달한 게 드러났으니까요. 예. 그래서 좀 이런 전반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 뭐 승리 씨도 빨리 지금 해외 공연을 다니고 있는데 예. 좀 이따 군대 간다고 합니다. 예, 그러니까요. 그렇게 그러면 수사가 안 돼. 그러면 이제 군검찰 대상이 수사가 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게 광수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예. 해외 공연 다니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계속 연예인을 할 것이면은 이 신속히 경찰 수사에 응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, 해명할 부분을 빨리 좀 수사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